지역의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과 함께 올 한해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이제 부천에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돌이켜보면 가슴 아팠던 일들도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지난해 부천의 가장 큰 뉴스 좀 어떻게 뽑고 싶으세요? 네, 지난해 우리 부천 시민들과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도 있었고 또 일기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도 지정이 있었고 수소 충전소도 출발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3개 구청과 37개 일반동이 새 출발을 다시 출발한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보다 시민 가까이에 다가가고 그다음에 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많은 주민들과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시 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에 좋은 소식 중에 또 더 눈에 띄는 소식이 이 단연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입니다. 많은 공을 들이셨고요. 최근 2단계 심의를 통과했고 이제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부천, 성남, 시흥, 이천 이렇게죠. 사실 각자 나름대로의 강점을 상당히 가진 지역들인데 부천만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부천이 과학고를 가장 잘 준비가 돼 있는 도시입니다. 부천고등학교는 정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참여해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러니까 교실이라든지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올 상반기면 다 끝나서 실질적으로 과학 중점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가장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과학고로 전환하는데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부천에는 또 로봇 산업을 하고 있어서 로봇을 이용한 교육 과정을 새로 도입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이 부천고등학교를 전환하면서 빠르게 개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특별히 또 부천에는 또 많은 연구기관과 반도체 산업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현장에서 바로 이 R&D를 학생들이 직접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문화도시 부천이다 보니까 다빈치형 교육 인재, 창의형 융합 인재를 키우기가 가장 좋은 적합한 곳이어서 부천이 잘 준비가 되어서 이곳에서 좋은 과학 인재들 많이 육성을 해서 그 인재들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부천에 또 대장 또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많은 기관들에서 같이 또 참여하면서 또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도 끝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중동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2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빠른 사업들을 조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뭐 조합 구성 비롯해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좀 어떤 과제들이 있나요? 신도시 일기 신도시를 다시 하는 거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절차들이 많이 간소화될 것이고 또 이 선도지구가 지정된 곳에는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이 신탁사와 공공기관과 같은 예비 시행자 지정을 통해서 특별 정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진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시민들이 좀 빠르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네. 반면에 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들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같이 좀 챙겨야 될 텐데 나머지 지역들 좀 어떻게 챙겨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가 기존에 49개 단지를 18개 단지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 신청하는 단지일 경우에는 주민 제한 방식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텐데 시가 마찬가지로 선도지구에 적용이 된 많은 절차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텐데 저희 시청에 그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늘 상담하고 상의하는 이 공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오시면 같이 상의해서 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 선도지구가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이 특별하게 차이가 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절차들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부천 인구가 77만 명, 30년 전으로 또 회귀했다고 합니다. 8년 연속 지금 뼈아픈 감소인데 문제는 이제 인구 유입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 좀 막을 대책들 좀 갖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부천이 쭉 성장해오면서 꽉 채워진 도시에서 이제
신도시하고 예. 원도심과의 균형 개발 문제도 있고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있고 예. 또 새롭게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서 새 아파트를 지으면 그곳을 이주하는 현상도 있고 네. 또 기존에 있는 공장도 일부 빠져나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천에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서 이 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서 대장 첨단 산업 단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재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 재개발 재건축을 시가 도와서 예. 이주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고와 같은 새로운 이 과학고를 유치해서 또 예.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서 부천이 종합적으로 이 자족 기능을 갖춰 나가는 그런 도시가 돼서 지금 저희가 약간 신도시를 포함해서 4만 세대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9만 명 정도의 인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들은 막을 거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예. 다시 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말씀에 따르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또 양질의 일자리와 또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나 이제 대장 신도시가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업 유치변에서 보실 때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좀 짚어보시면 어땠나요? 네, 대장 신도시에 접해서 이제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예.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분양이 되고 이제 입주 업체들이 정해질 텐데 기존의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는 저희들이 SK 그룹과 협약이 체결돼 예. 있었고 올 1월 달에는 이제 공작 기계 세계 넘버 3, 탑 3에 들고 있는 DN 솔루션스랑 입주 협약식을 체결했고 네. 또 상반기에는 또 다른 기업이랑 또 입주 협약이 예정돼 있어서 협약식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더 좋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 협약을 할 것이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규모가 큰 기업과 중형 이 여러 단계별로 저희들이 이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R&D하고 첨단 제조 산업이 네. 균형을 맞춘 이 산업 단지를 그리고 기업을 그렇게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좀 입주 소식이 추가로 더 있을 그렇습니다. 것으로 네. 네,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지역 이슈와 현안도 좀 짚어볼 텐데요. 지난 연말에 예산 처리를 두고 시의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긴축 재정 상황에서 부천로 보행 개선을 위한 이 지방세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만큼 좀 중요한 현안이라고 판단을 하신 네. 건가요? 저희가 시가 재정이 어려워도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예. 또 투자해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부천역에서 신곡천을 이루는 그 부천로 보행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 부천역이 부천의 관문이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상권이 있었는데 많이 활기를 잃어서 네. 신도시하고 원도심 간의 균형 개발이라든지 신도시 원도심 간의 원만한 연계를 통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천역에서 이 중동 신도시에 연결되는 그 구간의 공간들을 저희가 현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걷기 좋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신곡천도 활성화하고 부천역과 부천대 일원의 예. 상권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또 살펴보니까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인센티브를 다시금 확대하고 네. 있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에도 지자체들이 이제 이 지역화폐 유지에 좀 힘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절대적으로 이 지역 화폐가 꼭 예.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고 예. 실제로 시민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해 보면 이 지역 화폐 발행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정부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을 삭감했지만 지자체에서라도 이 부분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역 화폐 발행을 늘려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현안이 보면은 이제 공공기업 관련해서도 지난해 참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 의회에서 부천 상동 홈플러스 부지 개발과 연계한 이 상동 호수공원의 공공기업 부문이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사이 또 일부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하기도 했고 또 재심의 요구도 할 계획이라는 입장들을 밝혔는데 추후 이 부분이 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 지역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를 하거나 할 예. 때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부천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 또 이 상도 홈플러스 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쭉 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들을 계속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계속 주민들과 소통할 것이고 네. 저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또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오래되고 시급한 중요한 현안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부천시 단독 소각장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죠. 오는 2026년부터 이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부천시는 단독 소각장 설립을 약속을 했고요. 시기상으로 봐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이 소각장이 가동 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예. 서둘러서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고 네네. 저희가 작년에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다 거쳐서 예. 올해 2월쯤이면은 이제 어느 곳에 소각장을 지을지 장소, 입지를 선정을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환경평가, 교통평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로는 저희가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에 이 현대화 사업을 다 마치는 일정을 네.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 좀 부지는 결정이 되셨나요? 이제 입지선정위원회가 네. 이제 2월쯤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올해는 조금 같이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내용을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드디어 올해 시정연구원이 첫 발을 뗍니다. 그동안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도 많았고 네. 이런 부침도 좀 많았는데 어떻게 이제 그래도 개원을 하게 되면 부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거잖아요. 생각하시기에 1호 과제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부천시가 올해 시장 직속으로 전략 담당관을 두어서 예. 부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유치,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업무, 거기에 대해서 인구 정책을 이 전략 담당관이 맡기로 했는데요. 네.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부천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부천시가 그동안 50년 이상의 도시로서 성장해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에서 우리 부천의 각 권역별로 어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어느 사업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시정연구원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시정연구원이 그 모든 결과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분석을 해서 용역을 할 건 용역하고 또 다른 과제를 삼을 건 과제를 삼고 이런 걸 통해서 시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지자체들이 이런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도시 자체의 독특한 문제점,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업에도 연구소가 있는 거고 국가는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것처럼 각 이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의 그 사정에 맞는 부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네. 부천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이나 뭐 재정 문제로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을 내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이 부천시가 오랫동안 많이 쌓여오던 성과들이 있고 또 약간 이 도시가 꽉 차 있고 그러면 지금 있어서 도시를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외부의 일시적인 영역을 통해서 외부의 일시적인 자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시정연구원에서 이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과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닥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도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다 좀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를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도 던지고 예. 그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천시에 꼭 필요하고 지금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서 부담해야 될 더 많은 비용에 비춰보면 저희들에게 지금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7월 개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소식들 계속 전해드릴 거거든요.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찬바람을 느낍니다. 네. 민선 8기가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취임 후에 여러 공약들을 제시를 하셨고, 특히 이제 일반동 전환처럼 빠르게 이행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이런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후에 시민들이 좀 각자 평가를 할 시간이 또 올 텐데 어떤 시장으로 평가받고 싶으세요? 저희는 시민들과 좀 긴밀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예. 이 부천시는 이 일기 중동 신도시, 상동 신도시, 옥길 신도시 지금 이제 대장 신도시를 준비하고 예.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원도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 도로 문제, 공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는 개발을 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 이 문화도시 부천에 이제 새롭게 이 산업과 경제가 탄탄하게 뒷받쳐주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하고 원도심의 이 공간 문제를 해결해내는 경제하고 공간 복지의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저희가 부천시가 올해 원도심의 역세권이라든지 미니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다 좀 역점적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광역동에서 이제 일반동으로 전환한 지 1년이 딱 됐잖아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선 시민들이 자기 동, 자기 마을을 찾았다는 우리의 공동체를 찾았다는 자부심이 있고 매우 좋아하십니다. 예. 제가 각 동을 갈 때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매우 좀 활발해지고 예. 만족감이 많아졌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일반동으로 전환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역동 되면서 자기 동에 소속감이 좀 없었거나 자기 예. 동 사업이 약간 밀렸다고 생각했던 예, 것인데 이제 동장과 주민자치회장과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동, 우리 마을,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서로 좀 다시 모이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 연구하는 모임이 되었고 네. 서로 단결하는 모임이 계기가 되어서 매우 좋아하고 실질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나 풀뿌리 지방자치를 하려면 주민들이 가까이 가고 예. 소그룹 단위로 많이 그런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지역 현안들 펼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좀 많이 늦어졌고요. 특히 늦어지면서 뭐 최근에는 오보까지 좀 남아서 좀 이런 부작용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보다 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 기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무엇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실질적으로 영상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실현 가능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보실 부천 시민들께 또 화면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부천시 장과 부천시 2,600여 공직자들은 부천 시민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시의 많은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고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용히 부천시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신년 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